원장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원장님과 함께하는 제니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학원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소장님을 모시고 학원 매매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까 얘기 나눠보니까 네. 한 6시 55분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셨다고요? 네네. 그럼 저하고 지금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그렇게 명함 오래 작업하고 걸려요? 왔습니다. 명함 작업이요? 네. 와, 너무 부지런하신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출근하면 저도 학원 운영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 명함을 네. 너무 자주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아시는 분이라서 명함 붙어 있어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맡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부산, 네. 그다음에 경남, 김해, 네. 울산. 네. 울산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주로 부산, 네네네. 울산, 마산, 창원, 진해, 진짜 김해, 경남 다네요. 양산 여기까지. 울산이면 경북까지도 어떻게 보면 울산까지 갑니다. 네. 그럼 뭐 지금 하시는 네. 일이 딱 부동산 그거 학원 매매 쪽만 하시는 건가요? 네, 학원 매매만 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원래 상가도 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학원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학원 중개를 좀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럼 학원을 20년 정도 해보시니까 네, 학원 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시겠네요. 좀 잘 알죠. 제가 그러다 영어를- 보니까. 네네. 그럼 예전에 과목이 저 영어였습니다. 네. 예. 또 영어 쪽 하시니까 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우선 이제 그 학원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 네, 뭐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성사가 되시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네. 이거 다 밝혀도 되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근데 이게 학원 종류마다 거래되는 시기가 좀 달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수하고 이제 일반 교과는 시험 네네네. 끝나고 나서 많이 되고, 시험이 끝나고 네네, 나서. 중간 기말 끝나고 네네네. 여름방학 들어갈 때, 음. 그다음 가을에는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 또 기말고사 끝나고. 네. 그 잘 되는 연달아 되는 때는 11월, 1월, 2월까지. 오. 요 때는 많이 성수기고. 네. 그다음 이제 예체능하고는 네. 시기가 없어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아. 예체능하고는 1년 내내 네네네. 됩니다. 그래서 예체능만 전문하시는 네. 분도 알고 있어요. 네. 예체능만 하시는 분도. 네. 근데 이제 거래되는 건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있을 때는 네. 거의 없고요. 한 달에 한 3건? 네네. 시험 끝나면 좀 많이 돼요. 네네네. 끝나면 한 일주일에 한 3-4건 하기도 해요. 네. 매매를. 그럼 네. 바쁘시겠네요. 운 좋게도 좀 손님들이 좀 많습니다. 맞죠. 예, 매수자들이. 안 그래도 제일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소장님 같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 막내입니다. 막내예요? 네네, 요 학원 중개에 있어서 막내입니다. 부산에서 막내입니다. 그래요? 네네. 네. 막내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관심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뭐 운영하고 있지만 또 네. 추후에 네. 또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접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첫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우선 제일 물어보는 거 뭐 전화로 물어보던 직접 만나고 물어보면 제일 이제 제가 거래를 해보니까 제일 네. 민감한 게 돈이에요. 맞죠? 권리금. 네네,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네네. 권리금. 그다음 이제 권리금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정하는 방식도 학원마다 다 다르고. 네네네. 그다음 그 학원의 구성원에 대해서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학원을 중개할 때 나누거든요. 네. 원생이 있는 경우하고 원생이 없는 경우하고. 그렇죠. 원생이 있고 없고. 없는 경우하고. 근데 공통적인 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따지기 전에 네. 인수자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에는 자기 임자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학원이 나왔을 때 그 학원이 자기에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 그래 느낌이 와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학원을 보러 갔을 때 그 안에 내부 구성을 다 떠나서
네. 아,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고, 학원 중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해졌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네네. 그러니까 그 원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원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원생이 그렇죠. 없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설 권리금. 코시스라는 게 있어요. 코시스, 그러니까 한국 그냥 국가통계원이 있는데 코시스. 그거 들어가면 네네네. 그 지역의 인구, 학교, 인원수 다 나옵니다. 아, 네네네. 코시스.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거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아, 네네네. 네, 그거부터 조사해서 그 초등학교 반경거리 네. 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얼마만큼 인원을 키우고 싶냐고.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분이 50명만 된다는 경우도 있고 100명 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것도 타깃이 초등인지 중등인지 고등인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딱 물어봐요. 어느 걸 타깃으로 하고 네. 심지어 영어나 수학 같은 거는 프랜차이즈가 있는지 아닌지. 제가 오늘 그 비상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본부장님들 다 압니다. 웬만하면. 네. 제가 영어를 가르쳤다 보니까 네. 웬만한 본부장님 다 알고 네네. 알아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을 분석할 때 잘 모르면 네. 제가 물어봅니다. 본부장님한테. 네. 그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장님 한 3-4번만 거치면 네. 그 지역에서 누가 잘하고 어떤 원장님이 어떤 수준을 갖고 가르치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본부장님들이. 아, 네네네.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빈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빈 시설에도 지역마다 권리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빈 시설인데도. 네네. 학원이 이제 시설 세팅돼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자리값이 있거든요. 예를 네네네. 들면 부산 거제동 같은 데 보면 법원 쪽에 가보면 네. 일반 원장님들이 놀랄 정도로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그 35평이 6,500에 거래되는 것도 봤어요. 원생이 없는데. 강의실도 한 2개,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그게 바닥 권리금을 네네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에도 네. 마산, 창원, 진해에도 바닥 권리금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시설은 미비하나 네네네. 바닥 권리금이 좀 센 거네요. 네네. 심지어 네. 작년에 거래한 것도 거제동에 오. 들어가는 사람이 세입자가 철거를 다 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 7천에 거래한 적이 있어요. 우와, 7천이면 네네네. 인테리어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그분들이 그 지역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자리는 없다 보니까. 네네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근데 자기는 거기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원장님들이 많이마다 다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빈 시설 할 때는 원생이 없을 때는 네. 들어가신 분이 딱 2가지 부류입니다. 네. 2가지 부류. 월세가 싸서 들어간다거나. 그렇지.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약간만 수리하면 되는 거. 네. 근데 두 번째는 진짜 자기가 연구가 있는 거예요. 원생이 없어도 네.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자신이 있다. 음. 그럴 때는 이제 그 협상은 딱 간단해요. 네네네.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원장님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네. 대부분 판례도 있지만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게끔 하는 사례가 있어요. 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때는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먼저 컨택을 해야 돼요. 건물주한테 컨택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월세를 한 약간 더 줄 테니까 권리금 없애달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건물주하고 접촉을 해서 네. 뭐 전월세 협상을 하고 네. 인테리어 계약을 받고 네. 그렇게 하면 그 가장 간단한 게 그게 원생이 없는 경우고 원생이 있는 경우는 어떠냐면 좀 복잡합니다. 그게 좀 많이 예, 복잡하죠. 원생이 있는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이때는 좀 다 따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그 초중고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지만 국어도 마찬가지 프랜차이즈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 2가지 차이가 큰 차이가 어떠냐면 인수인계 되고 나서 학생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랜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계를 해보면 인수원장님이 프랜이든 아니든 인수원장님 애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네. 인수원장님이 낯선 거예요. 네. 네,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나 학생들은 전에 원장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수학 같은 경우는 더 강합니다. 네네네. 원장님 보고 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중계를 해보면 프랜이든 아니든 초등이 탈락된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네. 초등은. 네. 초등은 몇 명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중등이 좀 약간
약간 변동되고 고등은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고2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네. 고2까지 순위하고 인원 카운트에서 다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장이 수업을 하는 한. 그거 다 날려버립니다. 안 날리는 경우는 원장님이 약간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그 학생들이 매수 원장님한테 인수인계 잘 되도록 수업을 좀 해주는 케이스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해줘요. 네. 그러니까 고등부 가르치는 원장님이 약간 섭섭하실지 몰라도 일단 프레임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프레임부터. 프레임이 나오면 프랜차이즈 그대로 양도 양수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애들이 안 다쳐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중심이 애들한테 있습니다. 네네. 애들이 안 다치는 거. 돈은 어른들이 주고받는 거지만 그럼요. 예, 제일 안 다쳐야 될 게 아이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게 프렌이든 아니든 간에 분쟁이 생길 때는 네. 제가 매도나 매수 원장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애들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그걸 딱 바라보면 웬만한 타입이 다 됩니다. 웬만한 게 타입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프렌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이 많겠죠? 그러니까 네. 초등하는 경우는 좀 안전해요. 양도 네. 양수할 때. 네. 중등까지도. 네. 프렌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주임을 그렇게 하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매수 원장님이 들어가서 애들이 잘못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탈락하는 율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네. 극히 제가 보통 평균을 내보면 프렌을 양도 양수하면 한 5명 내외? 네. 아무리 많이 돼도 네네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합니다. 프렌이. 초중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개인 이름을 달고 하는 데보다는 그래도 인수 인계할 부분에 있어서는 프랜이 좀 더 안전하다는 거네요. 엄청 안전하죠. 아, 그런 부분은 프랜차이즈가 내가 옥스로 되게 장점이 예, 되네요.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프랜차이즈에 각각의 이제 교재값도 있고 하지만 네. 저 인수원장한테 뭐라냐면 아끼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수원장님한테는 애들하고 교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학부모들하고 교류가. 만약에 인수원장님이 들어가자마자 이 프랜을 바꾼다면 네. 그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나가란 말이에요. 어. 나는 내 방식대로 앞으로 학원을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걸 미리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인수원장한테 그런 경우 프랜 있을 때 양도 형사한테 얘기할 때는 어차피 그 지역에서 학생들을 다시 모집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있는 애들한테 잘해주면 그럼요. 그 애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프랜은 그대로 인수인계 받는 게 맞습니다. 탈락률도 적고 네. 그 다음에 프랜 할 때 유의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재가맹비. 아, 양도 양수할 때 재가맹비는 꼭 재가맹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프랜마다 다 다릅니다. 네. 프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랜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 조심할 게 교재예요, 교재. 교재. 네, 프랜차이즈는 교재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물건 파시는 매도 원장님이 교재를 좀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네. 800만 원까지 갖고 있는 거 봤어요. 프랜 양도하는데 네. 요거는 권리금의 별도입니다. 권리금이 교재비 인수는 네네 교재는 양도는 네. 권리금이 그 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네네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권리금은 그 시설하고 인적하고 물적 자원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자원에서 책값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 원장님이 본사에 네네네. 반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값은 별도예요. 근데 반품이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만약에 가끔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네네네. 교재가 바뀐다거나 네. 예를 들면 본사가 어떤 거 프로그램을 열어주지 않는 한 못 쓴다면 그 교재는 안 사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중개인이 그거는 이제 권리금과의 별도니까. 네네 중개인이 다 커버합니다. 그거는 네네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아, 네네네. 네네네. 프랜차이즈 아닌 거는 네.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수원장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한 게 뭐냐면 원장님이 수업이 없는 학원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수업 하나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런 심리를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와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강사들을.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할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장님이 수업을 안 해도 네. 학원은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보고 오는 겁니다. 학원은 학부모가 학원을 보낼 때 강사들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원장님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가끔가다 잠깐 경남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원생이 한 190명 되는 학원이 있었는데 맞네요. 원장님이 수업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권리금이 한 1억 2천에 나온 거예요. 아, 순위가 한 네네네. 1,800인데 어. 근데 이제 안 내려갔는데 이제 손님이 자기 투자된 금액보다 권리금 너무 싸다 생각하니까 바로 한 거예요. 바로 계약을 네네. 하겠다고. 근데 제가 그걸 말렸어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수업이 없다 할지라도 네. 조심해야 될 게 딱 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학원이 제가 볼 땐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수업이 없는데 네. 강사들에서 매끄럽게 잘 유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그 원장님의 컨트롤 타워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그때는 인수하실 분이 그 사람만큼 능력이 돼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 학원 깨져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 이게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고 조심한 부분인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원장님하고 네. 대화를 나눠보면 원장님 스타일이 나와요. 그 물건 파시는 원장님이 그러니까 얘기 나누면 이렇게 말하죠. 그 그릇이라 얘기하죠. 그릇. 네네. 그게 보여요. 얘기를 나눠보면. 네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수업이 없다 해서 그 학원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들어가신 분이 제일 유의될 게 원장님 수업 없을 때 물론 다 좋겠지만은 냉정히 생각해서 내가 그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본인의 그릇. 그 사람 정도 커버할 자신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거 진짜 진짜 우리가 많은데 1년에 그런 학원이 한 몇 개 안 나와요. 그렇게 괜찮은 학원이. 네. 내가 커버할 수 있고 외부 조건이 다 맞나? 그런 건 바로 계약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내가 그때 그 경남 케이스는 제가 말렸어요. 네. 왜냐면 그분이 돈만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진짜 방치된 케이스가 있어요. 원장님 수업이 없는데. 네. 왜냐하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 여러 개 하시는 분, 학원 여러 개 하시는 분, 여기 부원장님만 심어두고 책임자만 심어두고 네. 다른데 이제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학원은 그 책임자만 잡으면 됩니다. 오히려 네네네네. 책임자가 중요해요. 네네네. 그 책임자가. 네. 그러니까 그 인수하신 분은 원장님하고 대충 얘기를 하고 기본 아웃라인 다 잡아놓고 인수인계 들어가서 그 상담자를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학원이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만 잡을 수 있다면 대우를 좀 개선해 준다거나 대우 개선. 안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학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니까 네. 그 사람 며칠 지켜보다가 내가 그 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러이러한 분에서 나는 셈이 마음에 든다. 네네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잡아두면 그것도 학원이 인수하는 게 다 괜찮아요. 그리고 프렌하고 프렌 아닌 거하고는 권리금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프렌은 네. 그 부모님들 어느 학원이든 한두 달 지켜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첫 달부터 들어가서 인수 원장님이 학생들한테 나쁜 인상을 저 원장님 왜 저러지 이런 인상 심어주지 않는 이상 한두 달은 지켜봅니다. 네.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지켜봐줘요. 네. 근데 이제 프레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재값이라든가 뭐는 회비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프렌이 아닌 학원은 네. 그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부분도 좀 보셔야 돼요. 강사 페이 같은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딱 영어학원 딱 나오면 가보면 뭘부터 보냐면 교무실부터 가봅니다. 네. 교무실 갔다 교무실에 체크해 있는 책, 그 다음에 복사하기 주의, 그 다음에 그 원장님한테 쌤들 페이, 네. 수강료만 딱 들어도 그 학원이 어떤지 나옵니다. 왜 학원이 그 원장이 팔려고 하는지도 대충 아웃라인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초짜가 아닌 이상 원장님도 다른 학원 방문하실 때 네. 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 네, 초짜가 아닌 이상.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느낌. 초? 느낌. 네. 예. 그다음에 저기 또 원생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학원 네. 또 프레이니든 아니든 간에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원장님이 혼자 칠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인원수가 있고 네. 원장님 혼자 칠 수 없는 인원수가 있어요. 그때는 가장 중요할 게 그 인수인계 잔금 치기 전에 강사들하고 근로계획서를 다 쓰셔야 됩니다. 잔금을 치고 치는 게 아니라 네. 그 매도 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잔금 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네. 쌤들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50명 아래는 한 2주 정도 잡아요. 인수인계 기간을. 근데 한 60명, 70명 이 정도 되면 최소 3주, 100명이면 한 달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쌤들을 한 2주 정도, 최소 10일에서 3주 정도 지켜보게 해요. 인수원장님이. 예를 들면 계약금이 총 권리금이 예를 들면 1억짜리 학원을 중개한다. 네. 그럼 1,000만 원 먼저 계약금을 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천만 원 중도금을 주거든요. 절반을. 그럼 5천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계약금이 1,000, 중도금이 4천이면 네. 중도금 주고 나서부터 인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그 나서. 학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네. 이분은 꼭 보셔야 돼요. 네. 이분은 가서 뭘 봐야 되냐면 쌤들도 한번 봐야 되고 네네네. 쌤들도 한번 봐야 되고 애들도 한번 봐야 돼요. 실제로 애들이 출석하는지 다 체크해야 돼요. 그건 이제 자기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쌤들이 이제 출석 체크해주면 원장님한테 드리면 원장님이 보여주면 돼요. 네. 그럼 이 상황이
좀 낯설잖아요. 네. 낯설어서 매도 원장님이 솔직하게 강사한테 오픈한 케이스도 있고 처음부터 중동 네. 받았을 때 네. 이분이 인사하십니다 오픈한 케이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맨 처음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어색하지 않게 뭐 이런 시스템을 배우러 왔다거나 아시는 분이라거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먼저 소개를 하고 그렇게 매끄럽게 가자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강사들도 다 알아요. 느낌으로 있어요. 아나? 그때는 내가 뭐라 하냐면 그냥 식사하시라 그래요. 식사해서 같이. 정식적으로 소개를 해주라. 새로운 원장님이 인수하신 분이라고 강사한테 한 일주일 정도 지내 어느 정도 그때 면식이 이렇게 생기니까 좀 네.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네, 서먹서먹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인수한테 지켜보라 그래요. 쌤들도 지켜보고 학생들도 지켜보고 이렇게 지켜보면 이제 네.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학원이고 이렇게 학습을 해왔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강사분들도 느끼잖아요. 네. 새로 오신 원장님이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그렇게 느끼지만 원장님도 느끼거든요. 저분 괜찮네? 저분하고 같이 가고 싶네? 저분은 아니네? 이런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지키고 나서 이제 잔금을, 이제 확인 다 끝나고 날 때 잔금을 치거든요. 네. 잔금을. 잔금 50%가 남았잖아요. 네. 그때 잔금 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매도 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요. 매수 원장님하고 근로계약서 쓰게 해주라고.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늦게 쓰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잔금 다 쳤는데 교육청까지 다 갔다 왔는데 그때 강사들하고 근로계약서 쓰기 시작하면 네. 전에 원장님 내가 이번 달부터 페이 인상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강사들 면접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번 겪어봤지만은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잔금 치기 전에 강사들하고 미팅 다 끝내랍니다. 근로계약서 다 쓰고 미팅을 다 끝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잔금 쳐요. 잔금 네. 치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예전 원장님이 한 3년 정도 운영하셨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강사분이 초창기 멤버였던 거야. 네. 그럼 3년을 같이 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수하시는 분이 그 3년치까지 나중에 같이 이제 일하게 됐을 때 네. 그럼 퇴직금도 그 인수받는 원장님이 퇴직금까지도 다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주 15시간 이상, 네.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원래 매도가 잔금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은 매도가 다 결정합니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해줘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근데 진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강사가 근무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 1년이 아직 안 네, 됐네요. 1년 안 됐잖아요. 네. 이때는 좀 문제가 발생해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저 매도한테 다 부담시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매도를 위해서 일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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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강사한테 그 부담을 너는 근로계약서 쓸 때 너는 이제 내하고 1년부터, 이제부터 시작해서 1년이다 하면 그 강사분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 사정에서 학원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분쟁이 몇 번 있었어요. 아, 네네네.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하면. 그래서 내가 그 강사가 있으면은 제가 네. 확인부터 합니다. 이분이 네. 정규직인지 파트인지 페이가 얼마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봉급 이상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근무 연수까지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잔금 치기 전에 근로계약서 쓰라는 문제가 그럼 강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요새는 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인식 공통적으로 돼 있잖아요. 퇴직금 네네. 같은 게.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제 퇴직금 누구한테 받죠? 네. 진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잔금 치기 전에 그 문제를 다 끝내는 게 맞아요. 설기분 안 나쁘게. 근데 그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네. 강사님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좀 서로 안 맞아요. 네. 그럼 또 강사가 나가게 되면 인수받는 과정에서 네. 그래도 좀 들어오시는 분이 네. 좀 안 좋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강사님한테도 좀 더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시지는 않나요? 있죠. 지켜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켜보고 하고, 저도 같으면 매수원님한테 그래요. 일단 원장님 괜찮다고. 그냥 적당한 범위 내에서 강사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아, 네네네. 왜냐면 권리금이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강사 네. 그 페이, 그 부분이 크게 네, 보면 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네네. 맞잖아요. 우리가 권리금을 얘기할 때 네. 몇천 1억까지 넘어가는데 몇백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강사페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 커버 되거든요. 그게 네네. 그 부분이 네. 차라리 그 강사가 잘해서 애들 한 명 더 데리고 오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요. 냉정히 생각하면. 네, 나가게 하는 것보다. 네네. 네. 그 사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매수 원장님한테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네. 시설 권리금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래서 요새 말 많은 게 뭐냐면 네. 이제 학관노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오픈돼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권리금. 예를 들면 권리금도 세금 예, 신고를 권리금 해요? 세금 신고 원래 해야 됩니다. 오, 네네네. 세금 신고해서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그 권리금 세금 신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가를 할 때 네. 시설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설을 들였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받아서 그 세무서에서 내게 되면 네. 그만큼의 다음에 세금 낼 때 차감을 받아요. 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8.8%를 떼야 되거든요. 네? 몇 예를 들면 퍼센트요? 권리금이 1억이라면 8.8%를 떼야 돼요. 8.8%. 네. 네. 8.8%. 오. 그럼 880이면 커요, 그게. 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잔금 칠 때 네. 예를 들면 1억짜리 거래를 했다. 그러면 네. 880을 떼고 나머지 잔금을 주는 거예요. 그 880은 어디 가냐면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인수자가. 네.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고 이 학원을 인수해서 하니까 다음번에 세금 낼 때 이만큼을 공제해 달라. 네. 그게 8.8%예요. 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조건 8.8%가 아닙니다. 네. 권리금을 나눕니다. 권리금 나눠서 시설 권리금, 인원 권리금 나눠요. 네. 8.8%는 인원 권리금에 대해서 떼는 거예요. 네. 시설 권리금은 떼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럼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럼 880을 내야 된다? 그건 그러면- 아니겠네요. 그럼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어느 나눠야 되는 부분이 거예요. 시설이고 예, 막 나누는 게 아니라 아. 예를 들면 이분도 맨 처음 인수하지 않는 이상 인테리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인테리어 그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감가상각을 해서 그 비율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원권리금은 뭐냐면 순익 부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강사들 페이 다 주고 회비 들어오는 거 다 해서 네. 그 비율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했을 때 한 반반 정도 된다? 그럼 5대5. 그럼 5천 부분 시설 권리금 5천, 인원 권리금 5천 나눴을 때 인원 권리금 5천에 대해서 8.8%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 권리금 어떻게 하냐? 네. 그럼 내가 이 세금을 들고 신고를 하잖아요, 매수자가. 네. 어쨌든 나는 1억을 준 거니까. 네. 근데 인원 권리금 5천만에서 440밖에 못 준다 하면 네. 이 나머지 5천 나타나느냐? 매도자가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되는 거예요. 내 소득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매도자가 매도자가 종합소득세 할 때 네, 그 5천만 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소득. 나머지 반 네네네네. 시설 권리금에 대한 네네네. 부분을 내 소득이 이만큼 아, 발생했습니다. 네. 그건 그분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이게 법적인 거예요. 이게 법적인 건데 네. 그럼 법적인 아닌 부분까지 있죠. 네. 있죠. 예를 네네네. 들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권리금이 네.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인원이 만약에 내가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권리금 1억을 상장하고 얘기했었는데 네. 권리금이 1억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학원입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학원이에요. 나오는 학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잖아요. 시설이 있는 원생이 없는 거는 그대로 자기 자신 갖고 학원 하면 되는데 네. 원생이 있는 거는 네. 인수인계 했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학부모한테 전하는 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학원이 양도됐을 때 네. 한두 달간에 학원에 오.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은 매수 원장이 아닙니다. 오. 매도 원장입니다. 피곤하시겠네요. 네? 매도 원장님이 힘드시겠다고요. 그 전화도 받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전화 차단하는 분도 있고 받아주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미묘한데 네. 그럼 매수는 이거 가지고 고려를 해야 돼요. 아. 그 돈 몇백 문제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학생이 있는 학원을 인수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을 탈락 없이 그대로 받는 게 최고거든요. 그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뒤에 가서도 좋아야 되네요. 그게 더 중요하죠. 오. 항상 제가 항상 그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거래 와중에 생기는 경우는 극히 네. 드물어요. 진짜 별난 케이스 빼놓고 네. 항상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거래 다 끝나고 생깁니다. 모든 문제는 거래가 거의 끝나고 나서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그 학원의 학생들을
빼내서 가해를 한다거나 네. 옆에 공방을 차린다거나 옆 학원 가서 강의실 빌려서 그래 애들 가서 한다거나. 저는 해운대에서 거래했는데 네. 그분이 동네로 왔는데 네. 전화해서 동네까지 애들 땡기는 것도 봤어요. 멀지 이해되십니까? 않아요? 요새는 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게 교통이 다 발달돼서 네. 예를 들면 상법상 그런 게 있죠. 5km, 반경 5km, 아, 네. 반경 네, 7km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교통이 발달해서 그게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원장님. 어, 거리는 네네. 넘치더라도 시간면에서 따지면 네. 그게 얼마 안 돼요. 아, 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원래 이제 이 권리금에 관련 부분이 네. 그 계약서 안에 네. 뭐 어느 그런 지역을 이 정도에서는 너는 학원 차리면 안 돼. 아니면 너는 1년 동안은 이제 뭐 이런 계약서 내용은 없나요? 특약이 있죠.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특약이 있는데. 특약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원장님이 매도하면서 아니 뭐 매수인이 또 원한 부분하고 또 협의 관계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생이 있는 경우는 네. 그 순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인수원장님들이. 그렇죠. 그 학생 보고 순익 보고 들어가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네. 솔직히 거래를 해보니까 진해도 옥수수 짧아요, 범위가. 진해는 네. 뭐 석동이나 장천까지 금방 차 타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범위가. 네네네.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덕, 유니시티, 네. 옥수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학원할 수 있는 잘 나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릴 수가 있어요. 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센텀, 거제동 네. 몇 군데 딱딱딱 찝을 수가 있어요. 다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반경을 제한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 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중개하다 보면 그런 느낌 오면 차량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차량으로 차량. 1시간 거리, 승용차로 1시간 거리. 그 반경보다는 차량 시간. 네네네. 네, 그 제가 권리금 계약서 박스에 쓸 때는 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1시간, 차량으로 40분. 차량 시간의 기준으로. 네. 네. 그렇게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네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학생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네. 냉정히 말하면. 네. 사람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학부모들하고. 그건 절대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권리금 계약서에 어떤 얘기, 제 특약이 수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 권리금 계약서에 수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원을 팔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에 원장님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수 더 우레를 더 잘 챙겨줬고 네. 우레도 더 따르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부모들이 부탁할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솔직히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없다고. 네네. 근데 내가 특약 꼭 반대 집어넣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와도 받지 말라고. 그러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선은 계약서를 다 잘했어. 그런데 원장님이 그거를 어기면 그럼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뭐 좀 그럼 매수인한테는 되게 안 좋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중개인이 필요한데 네. 저는 그런 경우 소송을 봤어요. 소송이 제가 있었어요? 중개한 케이스에 아, 지금도 네네네. 소송 중행 중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사례 보고 뼈저리 느꼈어요. 아, 왜냐하면 네네네.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A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상대방은 B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판사분이 하기 때문에 네. 판사분은 중간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네. 내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더라고. 아무리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네네네. 드러나도 네. 내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막는 거잖아요, 사연에. 위반하는 경우는 만약에 이게 소송이 되면 소송이 네. 말이 소송이지 네. 학원 업무를 못 봅니다. 어? 학원 업무를 못 본다고. 네. 내 기분이 소송이 쏠려 있지 네. 이 학원에 쏠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매수 입장에서는 업무를 못 보네요. 거의 못 보죠, 그게. 네. 예를 들면 네. 내가 남의 학원에 인수했는데 네. 내가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친해지기도 전에 음. 그런 일부터 발생해버리면 낌새가 차려지면 그 학원을 하고 싶지 않겠죠, 솔직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력이 안 돼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사전에 막는 게 더 낫잖아요. 네. 그 최근에도 내가 그 매도한테 뭘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래 다 끝나고 가끔가다 그런 말하는 분도 있어요. 네 수수료 다 받고 거래 계약 다 끝났는데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나서는데 이런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팔아서 매도 입장일지 몰라도 그분도 어차피 몇 달 지나면 다시 학원 인수하게 되거든요. 네. 똑같은 입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잘 봐야 되지. 사람이 가장. 사람은 진짜 잘 만나야 되죠. 네. 우선은 네. 뭐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물어볼 사항들을
또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다 얘기를 잘 해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다가 또 아까 앞에 궁금했던 사항도 갈 수도 네. 있지만 또 제가 또 궁금한 거 네. 원장님들 우리 네. 부동산도 뭐 아파트 매매하고 그리고 뭐 상가 거래를 해도 부동산에다 수수료가 들잖아요. 아, 예. 이거 진짜 말 근데 뭐 일반적인 경우라든가 뭐 아니면 뭐 또 특별한 경우라든가 근데 또 원장님들은 그 부분을 나는 3천만 원 받을 거야 이랬는데 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0이야. 그럼 자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일반 뭐 법적인 부분과 아니면 일반적인 부분이라든가 저희는 또 예. 진짜 최근의 일인데 아, 제 네네네. 지인이에요. 네. 제가 중개를 못했지만은 네. 그 권리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컨설팅 업자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압니까? 880을 가져갔어요. 권리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권리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천만데 수수료를 네, 880을 가져갔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계약서에는 그 중개한 사람 서명 꼭 받으세요. 아, 네. 그거 서명 안 한 사람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받아요. 임대차 예, 계약. 상가 수수료입니다. 0.9%예요. 전월세 한산해서 0.9%를 받아요. 상가 계약서에 몇 네. 프로예요? 네네네. 0.9예요, 상가는. 0.9%. 0.09죠, 0.09. 아, 0.09. 네, 정확히 말하면 0.09죠. 백분율 해가지고. 네네, 네네네. 0.9%인데, 네. 그게 법정 수수료예요. 네. 그거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아, 그럼 소장님은 네네네.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요, 저는. 이것만 받고 다른 건 안 받으세요? 아니, 또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권리금 수수료도 있거든요. 권리금 수수료. 네. 네. 수수료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제가 안 중개할 받는 때. 경우. 이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냥 해주는. 근데 기본적인 룰은 상가 수수료 받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상가 수수료는 기본으로 받고 네. 알파로 권리금 수수료 받을 수도 있다. 네,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수수료를 아예 그러면 기억할 때. 안 받는 경우는 그냥 너무 원장님이 안타까워서 아니면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 못 받을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권리금 수수료라는 거는 네. 권리금은 정해진 게 없어요. 수수료가. 근데 보통 네. 부산 경남 지역은 제가 아까 막내를 했잖아요. 네. 그 전에 해오셨던 분이 보통 어떻게 했냐면 5%씩 받았어요. 5% 그러면 네, 총 권리금의 5%. 그러면 이제 1억이에요. 그러면 매도 5% 500, 매수 5% 500. 아, 양쪽에서 5%니까. 그리고 별도로 그 상가 매매 0.09%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비교 형량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작은 쪽을 받아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더 많은 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괜찮으면 아. 왜냐면 그 원장님 소개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관계인데 내가 거래를 잘해주면 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 소개를 시켜줘요. 네. 그 아까 그런 말 있잖아요. 거래가 다 끝났는데 네가 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이 계약이란 게 그걸로 네네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한테 신경을 써주면 써줄수록 그러니까 소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학원 구하는 사람도 소개해주고 파는 사람도 소개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수수료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게 좀 달라야 돼요.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주말에 뭐 네. 저도 개인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네. 이제 소장님 전화 가끔 받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 있으니까 네. 이분 참 좋으신 분이니까 네. 저보고 좀 많이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전화 오셨을 때 그게 네. 한 번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여러 번이었고 또 이분이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 네. 좀 잘해주십사 해가지고 전화 네. 올 때 저도 그런 부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오늘에서야 이렇게 처음 뵙지만 네. 전화로는 저하고 몇 년 동안 되게 오래 한 번 맞습니다. 통화할 때 몇십 분 통화할 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되게 그래서 그때 전화의 느낌이 네. 되게 인간적이시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그냥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근데 했는데 뭐 괜찮으셨던 거야? 아니면 뭐 보람이 있으셨다든가 좀 쏠쏠했다든가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이
어떻게 보면 좀 고립돼 있잖아요, 원장님들이. 맞아요. 밤늦게까지 수업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부 아, 네네네. 고등부 수업을 하니까 늦게 하고 마치고 이래 하니까 아는 사람들하고만 교류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돼 있었는데 네. 이 일하면서 좋은 건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많이 배워요. 아, 진짜 많이 배웠는데 네. 예를 들면 내 말고 다른 분들이 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배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의 장점이 뭐냐면 이 일하면서 괜찮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너무 많이 만났고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고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가장 큰 보람이고 지금도 뭐냐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니한테 물어보면 네. 본부장님도 그렇지만은 많이 도와주세요 저를. 네. 자료 있으면 자료 다 주고. 아, 네네네. 예, 저도 그분들 뭐 있으면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괜찮은 분들하고 만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이게. 네. 그게 막 속상하셨을 경우도. 제가 딱 네. 저도 약간 속상했지만 또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예,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앞으로도 하실 네. 지금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 가지만 딱 부탁드리면 네. 권리금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음. 예를 들면 학생이 100명인데 순이익이 1,000만 원인데 권리금이 6천에 나왔다, 5천에 네. 나왔다. 네. 저는 그 학원 반드시 갑니다. 그 학원은 매물로 접수하는 게 바로 가봅니다. 그러면 딱 한 90%는 딱 사유가 뭐냐면 원장님들이 강사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네네네. 그런 학원은. 네. 강사가 나간다거나 강사가 지 멋대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권리금이 싸다고 또 좋은 학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네네. 두 번째, 저 이거 실제 사례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법적인 사람은 없잖아요. 다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학원장들이 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꼬투리 물고 늘어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근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하나를 양보하면 매도가 네. 계속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권리금을 깎기 위해서. 아, 매수인이.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 중개한 학원에서 네네네네. 일어나고 있는데 오, 네네. 저는 실제로 그때 한 2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매수가 하도 꼬투리를 물고 자꾸 늘어지니까 매도가 다 양보를 해준 거예요. 양보를 해줬다고 이렇게 넘어가자 해서 잠금 치고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잠금 치고 끝났는데도 네 끝났어요. 끝나서 그분은 자기가 돈도 다 원했던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원했던 금액을 네. 다 깎아서 학원을 인수한 거예요. 아, 깎아서 인수. 네네. 네네네. 자기가 원래 처음 거래했던 것보다. 네. 그런데 학원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학원이든지 원생이 맡은 간에 핵심 부문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네. 그 학원에 핵심 부문이 있어요. 이거 돼지 엄마라 하죠. 네네네. 일명적으로.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럼요. 돼지 학생도 있고. 그 학원이 무너진 데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깎지 마세요. 차라리 처음 계약할 때 권리금을 쿨하게 이렇게 합의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서로 양보해서 인수인계 잘 받는 게 최고입니다. 돈을 깎는 게 최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깎았을 때 그 학원은 한 달 만에 깨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에 문제가 생기면 매수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닙니다. 학부모가 매도인한테 매도한테 연락하는데 갑니다. 좋은 얘기를 안 해주시겠네요. 상상이 맡길게요. 그거는 상상이 맡길 건데 네네네. 맡길 건데 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무 그렇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중개를 통해서 감정 안 사는 선에서 감정이 안 상해야 된다. 안 사는 선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야 돼요. 돈을 그 1, 200, 몇백, 뭐 1,000만 원 이렇게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생이 있는 거는 그 부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원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유의할 점들 뭐 알아서 잘 주고 네네, 그 얘기 잘해주고 학원이 계세요. 반토막 이상 날 수 있어요. 그 케이스가. 와, 네. 그것만 좀 약간 조심해 주시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좀 그거는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진짜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 하나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 뒤에까지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 뒤에 생각해야 돼요. 항상 사고는 웬만하면 거의 다 끝나고 네. 나서 납니다. 끝나고가 더 중요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잠금 다 치고 네. 잠금 치기 전에 사고 나는 케이스는 그렇게 한두 건 아주 진짜 매도나 매수가 엉망이면 그 상태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거짓말 많이 하는 케이스? 네. 근데 웬만한 사고는 끝나고도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네네. 아마 이게 더 많이 전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잠금 치고 나서 신경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잠금 다 끝나고 한 2주 안에
매수원님한테 전화를 해요. 네. 원장님 학원 괜찮으세요? 네.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저는 네. 이제 매수인이 이제 왜냐면 인원수가 그래도 있어야지 네. 또 권리금이 조금 더 많이 측정이 네네네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이 나중에 본부장님 저 이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왜요? 이러면 일부러 뭐 이렇게 미리 학생들한테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몇 개월치를 받고 미리 받았다든가 네. 아니면 뭐 그 인원수에 넣기 위해서 몇 개월 무료 뭐 이렇게 아니면 싸게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회비를 저렴하게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하면 몇 개월 회비를 줄게 뭐 이런다든가 미리 막 그냥 예, 저도- 공짜로 가르쳐 준다든가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 많나요? 제법 있죠. 제법 있어요. 제법 조심해야 있죠. 되겠네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매수인이? 예를 들면 네. 이제 법적으로 5년치 보관장부가 있어요. 아, 네네. 그 학원에는 3년치 보관장부, 연구 네. 보관장부, 5년치 보관장부가 있는데 네네네. 양도 양수할 때는 5년치 보관장부가 와야 돼요. 네네. 그 5년치 보관장부가 뭐냐면 그 교육청에서 중시하는 거 회비를 신고한 대로 받았는지 그 네네네. 장부예요. 그 장부. 예를 들면 현금 영수증, 카드 네. 그분이 5년치라는 게 이제 얘기를 주면 5년치라고 얘기하는데 5년치가 아니고 예를 들면 2021년도에 학원을 오픈했다 내가 그걸 2023년에 판다면 21년도부터 26년까지 보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년도 장부, 22년도 장부, 현재 장부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장부를 미리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잔금 치기 전에. 아, 잔금 치기 전에.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 특이하게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육청에 어떤 중학생을 25만 원 받고 수강하기로 한다.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2만 원 받고 카운팅이 있어요. 원생 카운팅이. 네. 학원 매매할 때. 네. 5% 넘으면 탈락한 인원이 네. 5% 넘으면 넘은 인원 1인당 얼마를 차감한다 조항이 있어요. 아, 네. 그럼 매도 원장님이 이걸 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공짜로 받는다거나 예를 들면 수강료가 20만 원인데 너 5만 원 받고 다녀. 이런 경우 비일비재해요. 네. 간간다 저보고 매수 편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개가 공정해야 되는데 매도는 자기 학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매수는 그 학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아무리 공정한 그 중개를 한다 할지라도 네. 매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이 학원을 몰라요. 네네네. 제가 이 학원을 중개할 때는 오로지 매도가 준 자료 갖고 중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 속이는 원장도 봤어요. 학생 수, 학생 회비, 선생 수, 선생 페이까지 다 속이는 원장을 봤어요. 그러면 통장도 직접적으로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네, 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네. 현금 영수증이 다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네. 카드면 카드 전표가 나올 거고, 현금은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그럼 모든 원장님들이 그거 다 보여달라면 보여주시나요? 보여줘야 됩니다. 아,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안 들어오면 잔금 안 칩니다. 아, 네. 그거 안 들어오면 권리금 잔금 안 쳐요. 왜냐하면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맨 끝에 합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 안 하면 권리금 다 줘도 무효예요. 취소. 네. 네. 말 나온 김에 다 하면. 권리금이 완벽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깨버리면. 그러니까 주인이 예를 네. 들어서 뭐 이제 뭐 2년 됐고 그 뒤에 뭐 또 중간 시점이에요. 근데 주인이 딱 바뀌는 시점에 그러는 거죠. 아, 나 월세 올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40대 넘어가면 사모님이 왕이잖아요. 아, 그래요? 맞잖아요. 남편분이 있어도 아, 네네네. 사모님이 왕이잖아요. 남편이 다 사모님이죠. 네. 근데 건물주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건물주하고 임대인이 남자예요. 네. 전 남자분하고 월세 평을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임대차 계약하는 날 권리금도 네. 다 받고 다 진행했는데 네.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네. 와서 뭘 했냐면 나는 이 월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약 깨진 적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계약 깨진 적 있는데 그 오랜 작업을 했는데 깨지면 되게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죠. 속상한데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인수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권리금 잔금까지 다 줬어요. 근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게. 네. 매도를 믿지도 못하겠고 네.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임대차는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임대차 계약할 때 협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임대인하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차임, 월세. 차임, 월세. 월세 정해진 게 아니에요. 또 원상회복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두 개 사항은 협상할 수 있어요. 원상회복. 네. 그래서 인수자도 계약을 깰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예를 들면 월세 같은 경우도 내가 다 조사해 보니까 네가 너무 세더라. 낮춰달라. 그럼 내 나갈 때 원상회복 못 해준다. 원상회복. 내가 못 해준다. 네네네. 협상사항이거든요. 네. 이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네. 그래서 매수가 이거 갖고 계약해버리면 돈 돌려줘야 돼요. 권리금 다. 네네네. 그 주변 건물에 월세가 대충 이 평수에 네. 조사해서 이 건물주가 붙어야 돼요. 네네네네. 그럼 건물주가 보통 둘 다 오케이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겠지만 네. 건물주가 보통 월세하고 얘기하면 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이제 매매에 대해서 유의할 점. 이런 계약서는 계약금 내고서 중도금 내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쓸 때 계약서가 권리금 계약서가 있고 네. 지금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네. 권리금 아무리 주고받아도 임대차 계약 성립 안 되면 이게 다 무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게 네. 일반적인 건 아닌데 네. 제가 잔금 치기 전에 항상 물어봐요. 네. 그 매수자한테 먼저 확인 다 하셨냐고. 네. 학원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어디 좀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가끔가다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진짜 그런 거 있는데 사람들이 좀 찝찝해. 좀 매도를 잘 못 믿겠어. 제가 또 데리고 내릴 것 같아. 네네네. 생들들은 이상해.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위한 최고 히든 카드가 저거예요. 뭐요? 건물주를 깨버린대요. 감정 소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 학원에 깍지 흠을 말게. 잡아서 못하겠다 싶은데 얘기하면서 권리금 깎는 거는 중간. 네. 중간에. 그게 매도가 도약을 묻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네. 아니 매수가 매도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매도는 매수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네. 내가 해보니까 결국은 그게 매수한테 갑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렇죠. 사기들을 썰었다고 뭐 자랑할지 몰라도 1, 2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나중에는 이제 뒤에 부분에 네, 문제가 네, 야기시켜지네요. 그리고 싼 권리금 조심해라. 누가 보다 괜찮은 물건 있잖아요. 네. 싼 게 다 싼 게 아닙니다, 진짜. 네. 그리고 중개업자의 사인을 계약서에다 꼭 받아라. 그 권리금 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서에도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중개했다는 걸 확인을 남겨놔야 내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 수업하는 여부라든가 이제 강사 계약서 쓰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네. 그리고 8.8% 이게 8.8 이제 인원 권리금 네. 거기에 대한 세금 네. 세금 부분인데 인원 권리금에만 내는 부분 네. 예, 그리고 이제 매수인하고 매도인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잘해서 끝까지 마무리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19, 20, 21, 22, 23 그래도 5년 와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그전에는 학원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도 제 학원을 옮기고 날 때 학원도 통해서 많이 해봤는데 제가 말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권리금이 있잖아요. 네. 내가 차마 깎아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그 학원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직접 광고를 보고 갔는데 그 안 좋은 소리도 못 하잖아요, 서로. 내가 왜냐면 내가 이분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줄까? 네. 저는 그 걱정이 앞섰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우회적인 말로 이렇게 설득 물어봤을 때 원장님이 그러니까 그 돈벌이에서 난색을 표하면 제가 그냥 나왔어요. 학원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사일 때만 원장님 때만 하더라도 네. 그때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때 중개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중개인 잘 만나면 그 수수료 이상으로 중개인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중개인을 네, 그러니까 그게 수수료를 내더라도 더. 네, 그분이 더 많은 걸 해줘요.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네. 그리고 그 중개인 믿을 때 그 계약서 사인 확실하게 받으세요. 권리금 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그 계약서 받으세요. 계약서 사인 안 한 사람한테 계약하지 마세요. 오늘 거의 다 바뀐 것 같아요. 거의 다. 저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원장님들 되게 오늘 좋은 정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부산에서 일부러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네, 또 이런 인연으로 네. 또 서로 네. 또 저도 도울 거 있으면 돕고 소장님도 저 도울 거 있으면 네. 도와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원장님들한테 학원 운영 잘하는 뭐 아니면 교습소 1인 교육자분들한테 네.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드릴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매매 부분도 또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또 소장님이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 들어주신다고 오늘 유익한 정보 얻으셔가지고 되게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항상 마칠 때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곤 했었는데요. 저는 너무 원장님들께 드릴 게 참 많습니다. 네. 에듀인사이드에서는 또 포인트만 쏙쏙 주는 그런 부분으로 길게 가는 것보다 그런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같이 감사합니다.